안녕하십니까? 2026년 1월 5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고들 이야기는 한 인물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정말 흥미로운 두 가지 소식입니다. 바로 축구선수 손흥민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한쪽에서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그 할리우드에서 벌어지는 엄청난 문화 현상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한쪽에서는 축구라는 스포츠에 아주 오래된 규칙이 바뀌는 기술적 혁명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현상이 어떻게 손흥민이라는 이름 아래 만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는지 그 속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럼 할리우드의 그 뜨거운 티켓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LAFC 홈경기 티켓 한 장, 가격이 1억 원이 넘는다는 사실에 다들 놀라실 겁니다. VIP 박스도 아닌 그냥 관중석 한 자리가 말이죠. 미국 축구 149년 역사상 이런 일은 없었기 때문에 믿기 힘든 것이 당연합니다. 이것은 손흥민 선수가 2026 시즌부터 뛰게 될 LAFC 홈구장 비모 스타디움의 아주 특별한 한 자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선수단 벤치 바로 뒷자리인데요. 말 그대로 손흥민 선수의 숨소리까지 들을 수 있다는 상징적인 자리입니다. 숨소리 값으로 1억이라는 가격도 놀랍지만 이 경쟁에 뛰어든 이들이 단순히 부자가 아닌 할리우드 최고 스타들이라는 점은 더욱 주목할 만합니다. 자료에 따르면 마고 로비나 젠데야 같은 배우들의 에이전트들이 LAFC 본사에 백지 수표를 들고 와 그 자리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가격은 상관없고 무조건 그 자리를 달라고 했다는 것이죠. 이는 할리우드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지위의 상징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희귀한 예술 작품을 소유하는 것처럼 손흥민을 가장 가까이서 본다는 경험 자체가 자신의 부와 권력,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아주 높은 문화적 감시관을 증명하는 행위가 된 것입니다. 즉, 단순히 축구를 좋아한다는 것을 넘어 자신이 이 시대의 가장 세련된 문화, 아이콘을 알아볼 줄 아는 사람이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행위가 된 것이죠. 현재의 티켓 리셀러가 한 말이 이 현상의 핵심을 짚어줍니다. 20년 동안 이 일을 했지만 이런 현상은 처음이다. 메시는 존경심을 불러일으키지만 손흥민은 동행하고 싶은 열망을 불러일으킨다. 그 코멘트의 핵심은 동행하고 싶은 열망입니다. 존경이 멀리서 우러러보는 감정이라면 동행은 그의 세계, 그의 서사의 일부가 되고 싶다는 아주 적극적인 욕망을 뜻합니다. 자료들은 그 이유를 그의 완벽한 서사에서 찾고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라는 정말 치열한 곳에서 10년 동안 최정상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동안 사생활 스캔들이나 구설수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점. 이러한 흠결없음이 자기 관리가 생명인 할리우드 스타들에게는 경이로운 대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물론 스캔들 없는 정상급 스포츠 스타가 손흥민 선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례적인 현상의 배경에는 또 다른 요인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는 몇 가지 거대한 흐름이 만난 일종의 퍼펙트 스톰과 같은 현상입니다. LAFC 구단의 전략부터가 다릅니다. 예전에 데이비드 베컴이 LA로 왔을 때는 셀러브리티 그 자체를 팔았지만 LAFC는 손흥민을 품격과 예술성의 아이콘으로 포지셔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BTS나 오징어 게임 이후 할리우드 주류에 스며든 가장 트렌디하고 세련된 문화는 한국 문화다라는 인식이 기름을 부은 셈입니다. 즉, 손흥민의 경기를 보러 가는 행위는 단순히 축구를 보는 것을 넘어 가장 핫한 문화의 중심에 자신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행위가 된 것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유명 여배우가 내년 버킷리스트는 손흥민이 찰칵 세리머니를 할 때 같은 화면에 잡히는 것이라고 말한 것이 이제 완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의 서사에 엑스트라라도 좋으니 등장하고 싶다는 마음. 지네딘 지단 감독이 이런 말을 했었죠. 손흥민은 경기장 안과 밖 모두에서 빛나는 선수다. 지금 할리우드는 그 빛을 가장 가까이서 쬐고 싶어서 1억 원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경기장 밖에서 그의 이미지가 하나의 거대한 가치를 만들어내는 현상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 흐름이 경기장 안으로까지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경기장 밖에서의 그의 품격이 경기장 안의 규칙을 바꾸는 데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는 아주 자연스러운 연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그를 높게 평가하는 이유가 경기장 안에서 보여주는 압도적인 플레이 때문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피파가 그 플레이를 더 빛나게 해주기 위해 축구의 근간을 이루는 아주 오래된 규칙에 손을 대기로 한 것입니다. 피파는 149년 된 오프사이드 규정에 손을 대기로 했습니다. 2026년 초에 발표된 이 개정안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기존에는 공격수의 머리나 어깨, 발끝처럼 아주 작은 신체 일부라도 최종 수비수보다 앞에 있으면 오프사이드였습니다. 아주 조금이라도요. 그런데 이제는 공격수의 몸 전체가 수비수의 몸 전체보다 완전히 앞으로 나갔을 때만 오프사이드가 선언됩니다. 잠시만요. 그렇다면 공격수의 발 뒤꿈치 하나라도
마지막 수비수와 같은 선에 걸쳐 있으면 상체가 1m씩 앞으로 튀어나가도 온사이드라는 뜻일까요? 네, 맞습니다. 이것은 거의 다른 스포츠가 되는 수준의 변화입니다. 아르센 벵거 감독은 이를 2019년부터 준비해온 혁명이라 불렀고, 인판티노 회장 역시 더 공격적인 축구를 위해 핵심을 건드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수비수가 함정을 파는 시대에서 공격수 사냥꾼의 시대로 무게추를 옮기겠다는 선언인 셈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거의 모든 전문가들이 이 새로운 규칙의 최대 수혜자로 손흥민 선수를 꼽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장일치에 가깝게 말이죠. 음바페나 홀란드처럼 빠른 공격수들이 많은데 왜 유독 손흥민 선수일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핵심은 단순히 빠르다가 아니라 어떻게 빠르냐의 문제에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가장 큰 무기는 폭발적인 스피드로 수비 라인과 거의 동시에 출발해 뒷공간을 무너뜨리는 움직임입니다. 그는 라인 브레이킹의 대가로 지난 10년간 이 분야에서 독보적이었죠. 하지만 기존 규칙에서는 정말 0.01초만 먼저 뛰면 VAR로 골이 취소됐습니다. 본능적으로 자기 스피드를 억제해야만 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최고의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규칙 때문에 항상 핸드브레이크를 살짝 걸고 뛰어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핸드브레이크가 완전히 풀리는 겁니다. 한두 스텝 정도는 먼저 뛰어나가도 합법이 되는 프리패스를 얻은 셈이죠. 전문가들은 이 규정이 적용되면 손흥민 선수가 한 시즌에 못해도 10골에서 20골은 더 넣을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그의 플레이 스타일과 규칙의 변화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것이죠. 이는 수비수들 입장에서는 정말 끔찍한 소식일 수 있습니다. 현대 축구 수비의 기본이었던 오프사이드 트랩 전술이 거의 무력화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무력화를 넘어서 이것은 악몽이 될 겁니다. 제가 수비수를 좀 해봐서 아는데 이것은 수비수들의 뇌를 다시 프로그래밍해야 하는 수준의 변화입니다. 상상해보세요. 수비수들이 평생 배운 대로 손흥민 선수의 어깨를 보고 라인을 맞추는 순간 그의 발 뒤꿈치는 아직 온사이드에 있지만 상체는 이미 두 걸음 앞에서 골문을 향해 폭주하고 있을 겁니다. 눈으로 보기엔 오프사이드 같지만 규칙상으로는 완벽한 온사이드. 이런 인지 부조화 상황이 매 경기 펼쳐질 것입니다. 듣기만 해도 수비수들의 심정이 느껴지는 파괴적인 딜레마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라인을 올리자니 뒷공간이 초토화되고 내리자니 손흥민 선수의 무서운 중거리 슛을 허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경기장 모든 곳이 손흥민존, 손존이 된다는 표현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변화에 대해 모두가 환영하는 건 아닙니다. 한 자료를 보니까 어떤 전술 분석가는 이건 축구의 농구화다. 수비 라인을 조율하는 지적인 예술을 없애고 그냥 공격수들의 신체 능력 대결로만 만들 거다 라는 비판도 있더라고요. 네, 그 지적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전술적인 체스 게임을 즐기는 팬들에게는 아쉬울 수 있죠. 하지만 피파가 이런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규칙을 바꾸려는 내면에는 더 큰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료에 나온 문장처럼 더 이상 그 위대한 질주를 밀리 단위의 기술로 막지 말라는 메시지가 핵심입니다. 위대한 선수의 본능적인 플레이가 기술의 한계 때문에 좌절되는 것을 더는 보지 않겠다는 의지인 듯합니다. 맞습니다. 결국 할리우드가 그의 가치에 돈을 지불하는 것처럼 피파는 그의 플레이 자체가 축구라는 상품의 가치를 극대화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2026년 월드컵에서 이 규칙이 전면 도입된다면 우리는 아마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버전의 손흥민을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정말 흥미롭네요. 오늘 우리는 손흥민이라는 한 인물을 통해 경기장 밖에서는 할리우드의 문화를 바꾸는 아이콘으로 또 경기장 안에서는 149년 된 게임의 법칙마저 바꾸는 게임 체인저로 그가 어떻게 자리매김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할리우드는 그의 가치에 1억 원을 매겼고 피파는 그의 플레이를 위해 149년의 역사를 바꿨습니다. 이건 한 개인의 성공을 넘어서 그의 존재 자체가 자신이 속한 세계의 문법을 어떻게 다시 쓰게 만드는지 보여주는 정말 드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에게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한 개인이 가진 긍정적인 영향력과 그만의 스타일이 아주 오랫동안 굳건했던 규칙마저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오늘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몸담고 있는 분야에서 당신만이 가진 강점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크고 오래된 규칙은 무엇일까요? 꼭 축구가 아니더라도 한 번쯤 상상해 볼 만한 질문입니다.